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공개한 입시 결과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만 공개한 게 아니라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개년간 이 입시 결과를 공개를 했고, 뭐 이제 모든 전형들을 다 공개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전형 위주로 좀 공개가 돼서 저희도 이제 그 주요 전형 위주로 뭐 입시 결과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거고, 뭐 모집 단위는 모든 모집 단위가 다 공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다 공개가 된 걸로 봐서, 네, 일단 뭐 우리가 그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부터 입시 결과 자료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입결을 좀 살펴볼 건데, 입결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뭐 그 상세 데이터를 나름대로 이제 좀 공개를 하다 보니 이제 글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확대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살펴볼 거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이제 좀 박스칸도 채워보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요 밑에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 뭐 대상 전형은 지금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천 전형이죠. 학교 이제 추천 전형인데, 보통 이제 그 에리카 지역 균형 선발 즉 추천 전형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는 거. 이거는 2025학년도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을 두진 않으니까, 네, 지원할 수험생들은 한번 교과 입결 평균들을 보면서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 공개된 것 중에는 그냥 뭐 경쟁률도 있고 뭐 실질 경쟁률도 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실질 경쟁률을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경쟁률, 그러니까 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최초 경쟁률보다는 이제 최초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내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불합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대략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어떤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에 이합 7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합 7등급.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2합 7등급이고, 그 다음에 약학과만 별도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합 5등급. 네, 이제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는 지금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 2024학년도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비교되는 자료로서, 여기 제가 지금 2합 7등급이라는 부분을 지금 써드렸지만, 이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합 6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합 6등급에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였죠. 2024학년도 2합 7등급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 하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그 올라간 충족률이 입결에 또 어떠한 변화를 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원율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대략 이제 추합, 그러니까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합격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 100%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교과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자, 우선, 여기 자연, 인문, 상경계열, 그러니까 뭐 모집 단위가 에리카 캠퍼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 인문,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그러니까 주요 과목은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좀 별도의 얘기긴 한데, 2025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인 합산 등급은 변화는 없더라고요. 합산 등급은 변화가 없는데 다만 2025학년도에 자연 계열, 지금까지 이제 그 2합 7등급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을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학 지정 과목을 이제 폐지했다. 지정 과목 폐지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좀 참고하시고요. 다만 탐구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과탐 한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탐 한 과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탐구는 과탐을 반영하는데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지정 과목은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 일단 좀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면 이제 정시에도 적용이 되게 돼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아예 뭐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조차도 이제 폐지를 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특이하게 이제 수시에서는 과탐은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학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 요거 일단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중요한 이제 학과들, 그리고 내신 이제 평균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조금 자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맞춰놓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내용 보시면, 자, 이제 실질 경쟁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건데, 자, 우선 2024학년도 기준 자료만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10명 모집 인원에, 자, 경쟁률이 7.6대 1이라고 한다면 76명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겠죠. 76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네, 5.7대 1, 즉 76명 중에서 19명, 한 20명 정도는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명 정도가 지금 네,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정도를 조금 기억해 두신다면 어쨌든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략 70% 정도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2합 7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 매우 높은 기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에리카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2023학년도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요때는 수능 최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합 6등급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학만 가지고 한번 샘플을 잡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7명 모집 인원에 경쟁률이 9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63명이 지원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4.4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점, 한 31명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최종 이제 그 실질 이제 경쟁하는 인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요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3명 지원에 31명 정도가 지금 실제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인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인원이 절반 가량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76명에 57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네, 훨씬 더 낮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2합 6등급에서 결론적으로 2합 7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해 이제 2025학년도에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하향 조정한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을 입결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반드시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좀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질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보다는 저희는 최종 등록자 평균과 그 다음에 70% 컷을 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학년도에 예를 들어서 건축 전공이 지금 한 2.65 정도. 그죠? 그리고 70% 컷이 2.69 정도였었으니까 편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과 전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전에는 지금 2.81이었는데 2.81, 2.82였는데 그때보다 일단 네. 합격자들 평균 등급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으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모든 학과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예외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결론적으로 입결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건축공학 전공은 약간 예외죠. 그래서 2023학년도가 2.79였는데 요때는 이제 3.28, 2024학년도는 네, 그러면서 3.47까지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네, 요건 아마 이제 선호도에 대한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축공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경쟁률은 제가 이제 참고 삼아 하나는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 경쟁률 한번 대략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지금 다 살펴보기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설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이 2.74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런데도 약간 소폭 상승을 하긴 했다. 70% 컷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학과들 위주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학과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라든지 뭐 재료화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명나노공학 뭐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점수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른 대학들에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2.36이었나 보네요. 그죠? 네, 2023학년도가 2.36, 그리고 2024학년도가 2.81, 그리고 2023학년도에 2.48, 그 다음에 70% 컷이 2.94 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자,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 평균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자, 전자공학이 이제 왜 떨어졌을까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능 실질 경쟁률 한번 볼까요?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 표면 경쟁률은 지금 3.4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2.6대 1.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았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절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모집 인원은 일단 좀 늘어났었고. 네, 그래서 2023학년도보다 모집 인원은 늘어난 상태에서 네, 일단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높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이전 연도에 입결이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2.8등급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네요. 자,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학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입결 평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2.8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2.8, 2.9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긴 조금 입결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학과로 하나 좀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치게 좀 편차가 크네요.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하면. 그러니까 평균치가 지금 2022년도 그렇고 대략 한 2.3 정도 수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8, 2.9면 네, 너무 많이 지금 내려간 것 같아서 여기는 한번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 자, 재료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자, 재료는 지금 2.30에 2.29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도 뭐 큰 차이는 없었으니까, 네,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공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자공이나 화학공보다는 다른 학교에서도 약간 좀 입결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2.69 그리고 2024학년도에 2.58 정도였었는데, 네, 그런데 70% 컷도 역시 뭐 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네, 입결은 좀 소폭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명나노공학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나노공학 같은 경우 지금 네, 2022, 2023학년도 입결 평균을 보시면 거의 2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85까지 내려와 있고 70% 컷은 3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입결 평균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올해 쓰실 때 지원하실 때는 조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입결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과인데,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입결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면 보통 그 이듬해에는 조금 입결이 올라가는 경향들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네, 지원하실 때 조금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모집 인원의 증가폭은 크진 않았는데 2022,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월등히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 실제로 이거는 정말 경쟁률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니까, 네, 컴퓨터 학부 한번 보면, 지금 대략 그 입결 평균이 한 2.33, 2023학년도가, 그리고 2024학년도 2.45, 그리고 2.49, 2.52, 네,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됐었고, 요 입결 평균은 뭐 이제 극단적으로 더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5학년도에도 한 2.3, 2.2 정도면은, 네, 뭐 최초합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합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요 자료 좀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아까 이제 입결 편차가 좀 컸던 생명 나노공학 같은 경우 지금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 한번 보시면 전자공학도 그렇고요. 좀 이례적으로 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과들도 그런 학과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지금 합격자들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년치가 거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3개년치 지금 편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점 초반대에서 거의 대부분 다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지금 2.8 정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157이면은 매우 매우 높은 정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딱 평균치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은 네, 어떨까요? 마지막에 이제 평균 정도까지는 그런데,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들어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위 20% 정도?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의 성적들이 상당히 좀 낮게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원율 자체도 지금 그렇게 높은 상황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한 바퀴 정도 도는 거는 다 돌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 여기는 정말 이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오는 이제 뒤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대가 조금 낮았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최초 합격자랑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 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최초 합격자는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살펴봐야겠네요. 네, 컴퓨터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였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ICT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5, 2.58 역시 뭐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최종 70% 컷도 2.76, 2.66까지 정도 있었으니까 여긴 정말 2024학년들은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2.53, 2.48 거의 비슷했죠. 네, 그래서 컴공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좀 안전하게 그냥 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려면 뭐 추합의 영역은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의 영역은 그거는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사실 운도 작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컴퓨터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한 2.2, 2.3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아마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률 자체는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14대 1로 네, 이제 많이 떨어졌었고 자, 이제 경쟁률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3억 5였으니까 지금 실제 경쟁률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 경쟁률이 5대 1까지 갔었거든요. 5대 1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절반 넘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 네,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명 모집 인원, 워낙 이제 모집 인원이 적긴 적으니까 5명 모집 인원에 지금 14대 1이었으면은 70명이 지원을 했었다는 건데 그 중에 25명만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라고 하면 지금 무려 45명이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결 평균은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죠.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으로 이제 뭐 3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2.94에서 2.59로 조금 올랐네요. 네.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전반적으로 입결 데이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에리카 캠퍼스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학과라고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경쟁률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고 아마 내신에 대한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최초 합격자들도 그렇고 최종 합격자들도 지금 성적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점 후반대에서 지금 다 끊겨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당분간 이 추세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여기는 일단 1점 후반대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대학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나머지 학과들 체크하지 않는 학과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치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대략 요 정도가 지금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거의 2점 후반대 정도. 그것도 이전 연도에 비하면 이제 점수대는 조금씩은 다 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영향에 덕을 좀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고요. 뭐 그게 덕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화 콘텐츠 학과 정도만 지금 네, 2.3, 2.4 정도를 평균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 쪽에서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 뭐 관공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입결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024학년도가 지금 2.76, 그리고 50 평균이, 그 다음에 70% 컷이 지금 2.63인데, 이전 연도가 2점 초반대를 형성했던 거에 비하면, 네,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최초 합격자들 성적을 한번 좀 비교해보면, 최초 합격자도 일단 조금 성적은 좀 하락한 상태였네요. 성적은 하락한 상태였고, 그 부분들이 네 경쟁률이 조금 하락한 부분, 모집 인원은 좀 늘고 경쟁률이 하락한 부분.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실 경쟁률 자체도 3.3에서 1.9 정도면은 대략 한 60% 정도는 충족을 했는데 40% 정도가 지금 충족을 못한 거니까 충족을 못한 비율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쓰고 싶으시면 한 2.3 정도 여기도, 네,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은 좀 이례적으로 지금 보시면, 하락폭이 되게 커요. 네. 하락폭이 지금 정말 큽니다. 70% 컷이 지금 4.18까지 갔는데 그 정도까지 갈 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반에는 지금 최초 합격자들 등급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비슷했고 충원도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지금 보면 그냥 표면 경쟁률은 3.2였는데 지금 실기 경쟁률이 지금 2.2대 1이다라고 한다면 절반 이상은 일단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좀 결과가 좀 특이하게, 과도하게 좀 멀리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실 때 올해 경영학과도 조금 잘 눈여겨보셨다가, 네, 이 데이터만 믿고 지원하시기보다는, 네, 이 데이터, 평균적인, 그러니까 최소한 한 2년치 정도 평균 데이터를 좀 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끊길 확률이 좀 높으니까, 이런 학과들도 조금 조심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다. 네, 3.37, 4.18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실력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 좀 지원할 때는 조심해서 좀 지원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데이터였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살펴볼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여기 밑에 상세 데이터 설명 나온 부분을 조금 읽어보고 저도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여기 대상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에 한해서 지금 입결이 공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에리카 캠퍼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면접 없이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 서류 100% 일괄 전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이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이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넘어와서 그냥 소프트웨어 ICT 인재라는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 여기 이제 그 입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지금 면접도 지금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 입결 데이터 같은 경우를 살펴보실 때, 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살펴보시라고 제가 누차 다른 동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최초 합격자 평균 등급, 그리고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 그 다음에 70%까지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뭐 절대적으로 믿고 가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큰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좀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정도로만 삼으셔야지 이게 뭐 절대적인 자료다라고 살펴보시기에는 네, 일단 조금 한계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반영된 학생부 반영 교과가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사실 이제 전 과목이 이제 다 반영이 되고 또 지원 학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응용 물리학과를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학에서도 또 물리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별 판단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그 교과 전형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좀 넘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국방정보공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해군 본부하고 해군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군 계약 학과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고, 이 국방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도 모집하는 방법 자체가 일괄 전형, 그러니까 서류 평가 일괄 전형이 아니라 여긴 단계별 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서류 이제 그 서류 평가를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여기 이제 특별 전형이니까 여기 그렇죠. 그 서류가 아니라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거든요. 학생부 교과.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고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기억으로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살펴봤던 좀 올려볼까요? 여기 아니네. 네, 잠깐 다시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었습니다. 순간 이제 잠깐 이제 멈춤하고 찾아봤었는데, 네. 2023학년도, 2022학년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 2024학년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었냐면,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를 모집을 했었고요. 4배수.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 1단계 점수 70. 그리고 네, 조금 옮겨서 면접 15. 그리고 체력 검정 15. 그리고 해군 자체 이제 뭐 신체 검사나 뭐 이런 이제 합불 판정을 하는 자체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군 계약 학과들은 전형 방법들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이색적인 학과로 이런 학과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최초 합격자,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그다음에 70% 컷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자세하게 상세 데이터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중요 학과들 정도만 좀 뽑아서 살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가장 관심도가 높은 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약학과일 확률이 이제 좀 높기 때문에 약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 자, 약학과는 지금 경쟁률부터 한번 보면요. 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모집 인원이 2023학년도보다도 좀 늘었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조금 감소하긴 했어도 증가된 인원 부분하고 감안을 하면 네,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57.8대 1 그리고 충원율은 지금 100% 정도였으니까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았네요. 자, 그리고 최초 합격자들 평균 등급은 지금 2.26에서 2.26이었고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평균이 2.37 그리고 70% 컷이 3.08이라고 했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에서 3점대가 넘어서 약학과를 합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특목이나 자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제 여기는 지금 면접도 없이 서류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류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도 자체가 좀 높으니까 대략적인 지금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은 한 3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형성돼 있습니다. 뭐 최초 합격자 등급들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제 내신 성적의 평균치보다도 그러니까 학생부 안에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자신이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학생부 안에 조금 언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업질이 된 생기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3점대 내외에서 거의 대부분 다 형성이 됐다. 지금 이제 조금 유독 높아 보이는 이런 학과들을 보면 여기 자, 의학생명과학과라고 해서 우리 아까 수시 교과 전형에서도 굉장히 높았었죠. 네. 당분간 이제 생명이나 화학 계열 자체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점수대가 내려갈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졸업 이후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워낙 이제 생기부가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그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 학과들의 성적대가 당분간 그렇게 쉽사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특색 있는 학과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여기 전자공이나 재료화학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6, 3.12 정도 나왔는데 역시 그냥 기준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 쪽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광고 홍보 같은 경우는 네, 2.9 정도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 생기부들마다 다 정말 이제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올려놓았던 동영상 중에 그냥 이제 약간 뭐 하소연 아닌 하소연처럼 푸념 섞인 얘기처럼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따로 동영상 그때 하나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생기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시 전형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제 전형들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따로 나누어서 이제 수시 정시를 나눠서 살펴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한 번에 그냥 정시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이제 여기도 참고 자료부터 먼저 조금 한번 읽어보고 가면 자, 대상 전형은 지금 정시 가군 나군 일반 전형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열별 수능 백분위 반영 영역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두 과목, 그다음에 뭐 인문 상경 계열 같은 경우 뭐 국어, 수학, 뭐 사과탐. 그러니까 영어는 일단 저때 평가니까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이제 나머지 거 지금 국수탐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중요한 거, 이게 2025학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또 2024학년도에는 수능 반영 비중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100분위 마지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4학년도를 좀 기준으로 가면요. 2024학년도 에리카 정시 기준으로 가면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이제 조금씩은 편차는 좀 있는데 그냥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리고 인문, 상경이 모두 동일한 기준치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보험 계리학과라고 해서 좀 특색학과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보험 계리학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에도 뭐 20대 정도가 이제 보험 계리학과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보험 계리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나중에 한번 좀 학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 국수 그다음에 영탐, 어쨌든 반영 비중까지 다 봐야 되니까 영어까지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연, 인문, 상경 같은 경우 국어가 25%, 수학 30%,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 25%가 반영이 됐었고요. 보험 계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25, 3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0. 네, 요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중에서 참 특이하게 인문이든 뭐든 가릴 거 없이 기본적으로는 어디가 이제 좀 높았냐. 수학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기로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국수 영탐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인문 쪽은 이제 조금 독립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이제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인문에 지금 30% 수학 가중치를 적용한 거는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조정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사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연, 그 다음에 상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칸이 부족해서 못 쓰는데 보험 계리 있죠? 여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25, 35, 15, 25. 그 다음에 인문 쪽은 30, 30, 15, 25. 네, 요렇게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반영 비중이 이제 더 높아진 거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중은 동일한데, 그래도 이제 뭐 인문 쪽 학생들의 강점이라고 하는 과목이 뭐 국어나 탐구 쪽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는 반영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건 장점이죠. 근데 이제 영어 반영 비중이 좀 떨어진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것도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제는 수학과 국어가 이제 동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좀 특징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정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서 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정 과목에서 이제 수학 기하미적 그리고 과탐 요 지정은 이제 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이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학이나 그다음에 그 수학이 아니라 과탐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영역이 이제 조금 보완 방식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강 확인을 통해서 뭐 이제 점수 산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변화가 조금씩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여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수탐 100분위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 노란색 칸을 지금 계속 그어놨었는데 그게 앞서서도 계속 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단과 대학별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네 요렇게 이제 조금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니까 네 그 단과 대학별로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학과들 지금 네 요렇게 이제 좀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평균 100분위 하고 그 다음에 100분위 70% 정도만 좀 확인을 해 보신다면 평균 100분위가 지금 여기 2024학년도 뭐 건축 같은 경우 81.21, 그 다음에 2024학년도는 80.83 좀 떨어졌죠? 그리고 건축공학도 역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하락폭이 그렇게 깊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건설 환경공학도 지금 79.68, 79.83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물류가 지금 78.01 그리고 70% 컷이 77.5 역시 큰 차이 없고요. 자, 전자공학은 좀 높죠. 그래서 82.14 그리고 81.50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이제 100분위 80 정도면 100분위 80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상위 20%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수탐 평균치로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2등급 하나 그리고 3등급 2개 정도 네, 그 정도는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이제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한 77이, 100분 77이 23%니까, 그러니까 3등급이거든요. 딱, 그러면은, 지금 한 2.7에서 한 2.8 정도? 네, 그 정도 사이가 지금 평균 100분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 더 높고 낮은 학과들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100분위 80에서 80, 좀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80에서 82 정도 사이면은, 조금, 무난하게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이 뭐 70대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 기본 점수는 100분이 80에서 82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뭐 2등급짜리 2개, 3등급짜리 하나, 국수탑만 기준으로 가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최대의 변수는, 그러니까 지금 자연 쪽 모집 단위의 최대 변수는 뭐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제 사탐이든 아니면 이제 뭐 수학에서 또 어떤 변동이 있을지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공대 평균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네, 80 정도 수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지금 컴퓨터 관련된 지금 공대는 점수대가 더 높아요. 여기는 제가 봐도 지금 100분위 평균점은 조금 안전하게 가시려면 한 83 정도면은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83 정도까지 이제 하고 조금 안전하게 지원하시고 뭐 추합 나중에 이제 뭐 81, 82 정도 되는 수험생들은 추합까지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83 정도 이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약학과는 네, 지금 뭐 독보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경쟁률은 조금 낮아졌는데, 뭐,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해서 경쟁률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최초 합격자가 지금 97.56, 그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 평균도 97.56, 그리고 70% 컷이 97.5. 그러니까 70%가 지금 100분이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편차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 발생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0분위가 97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자연과학 대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의학, 생명, 과학과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80 내외에서 형성이 됐다. 네, 역시 의학생명과학은 점수가 높아서 지금 보면 최초 합격자 100분위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네,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85.66이라고 한다면 거의 전 과목 2등급에 가까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연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한 70점 후반, 그러니까 78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정보, 사회,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그래도 80 내외 정도 수준에서는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평균치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80 내외, 80 정도가 가장 조금은 네, 추학까지 노려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경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상경대학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융합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뭐, 고른기회 전형 입시 결과도 이제 별도로 나와 있긴 하네요. 제가 이제 앞에 세 자료만 살펴보고, 뒤에 거는 미처, 있는지 최종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지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도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뭐 순수하게 이 등급만 믿고 쓰기보다는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시 농어촌 학생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00분위 기준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기회균형 선발도 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한번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좀 전형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상세 전형들이 다 나와 있네요. 네, 제가 미처 그냥 넘기다 좀 가볍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주요 선발 현황, 뭐,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뭐 상세하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뭐 모집 단위별로 이제 살펴봤었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종 고교 유형별 현황이라고 해서 뭐 고교 유형별로도 또 어떤 학교들이 이제 합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에서 뭐 일반고가 당연히 뭐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자사고, 그 다음에 뭐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들도 네 있는데 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 상당수는 아마 약학과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종 등록자 이제 졸업 구분별 현황과 재학생, 그다음에 비율, N수생 비율 뭐 요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성별 뭐 되게 상세 데이터가 다 나왔었네요. 네. 그리고 출신 고교 지역별 현황까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돼서 네, 그냥 이래저래 뭐 참고하실 만한 자료 많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동영상 보시는 상당수는 아마도 그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그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그 이듬해 다음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네, 지금 에리카 캠퍼스에도 좀 그런 모집 단위들, 눈에 보이는 모집 단위들이 좀 한 두어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려해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네, 에리카 지원을 우리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